예, 매주 월요일 만납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오늘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위안화 얘기, 중국 경제 증시 상황, 국내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는데요. 요즘은 뭐 변동성의 땅이고 위기의 땅입니다. 그만큼 예, 그렇죠. 이제 미중 간의 격돌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인데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중국의 미중 격돌 그리고 성장률 얘기 또 환율 얘기 뭐 제일 거기서 이제 뭘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변동이 심했던 네. 것이 환율이니까 예. 환율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연초에 달러당 위안화가 6.2위안 정도였었거든요. 네. 지금이 6.9위안 정도가 되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에 대체적으로 한 9% 정도 절하가 된 그런 네. 그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역시 이제 무역 분쟁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무역 분쟁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한 6월 달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절하가 되고 했어야 될 텐데 연중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절하가 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역 분쟁이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환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여기가 되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세 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네.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6.5% 나왔거든요. 9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앞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성장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이 10% 넘는 성장을 하던 고도 성장의 시기는 끝이 난 상태고요. 지금은 중간 정도 단계의 성장으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6%대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5%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보면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네. 2016년도에 그 위안화가 3% 정도 절하가 됐어요. 그때에 중국에서 7,2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3조 8천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3조 2천억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이 자금이 유출이 됐던 가장 큰 원인이 위안화가 3% 정도 절하됐기 때문이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만 9% 절하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중국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중국 정부의 정책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주가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보게 되면 실패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책 능력에 대한 의심 이런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최근에 위안화가 계속 절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난번 환율 보고서에서 이제 환율 조작국에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미국의 경고, 워닝 이런 게 시장을 눌렀다는 얘기인데요. 위안화부터. 과거에는 중국이 사실 일부러 무역을 좀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를 약세로 이끌어갔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런 요인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이나 혹은 이제 정책 능력이나 이런 그 기본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6.2에서 6.9까지 위안화 환율의 상승, 위안화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죠. 위안화 약세인데 지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어쨌든 7위안이 이제 자릿수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7위안은 좀 지켜낼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앞자릿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튼 7위안을 놓고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7위안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올해 연말 정도에 10위안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한 7위안 정도를 이렇게 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환율이 어떤 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거는 그 나라가 외환위기가 들어가 있고 이런 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97년도 외환위기 나지 않았습니까? 98년도에 보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원화가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위안화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태이지만 어떻게 됐든지 7위안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이제 자신들의 통화인 위안화를 조금 방어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뭐 국채를 소위 뭐 미국하고 전쟁하듯이 하면서 대량으로 팔지는 않겠지만 새로 신규적으로 뭐 차환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사지 못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영향이 미국 국채 금리를 또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음모론적으로서 사태의 저기를 접근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의 국채 총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달러를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 국채 금리 전체에다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의 국채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경제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반대로 위안화가 떨어지는 거는 위안화가 떨어질 만한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심리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은 따져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매도를 얼마나 했는 걸 봤는데 영향력을 미칠 정도라면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리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그런 비중이 크지는 않다는 거고요. 예, 그렇죠. 중국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크지요. 크긴 예. 크지만 이제 우리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대략 저희가 기억하기도 한 2,000에서 중국 상해 지수가 6,000까지 갔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주가를 딱 보면서 우리 코스피랑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코스피가 그렇죠. 2,100인데 상해 지수가 얼마죠? 2,500을 좀 넘어서 그러니까요. 2,600 사이, 그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 당국자들은 이례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 투자자들을 좀 달래는 목소리도 나오긴 하던데요. 중국 증시하고 우리가 연동성돼 가면서 같이 약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좀 봐주세요. 중국 주식 시장이 올해에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상당히 둔화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자본 유출도 예상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2000년 이후의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추이입니다. 한번 보시면 참 희한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보시면요.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급등을 하죠. 그다음에 그 상승이 끝나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저점을 천천히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92년도에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27년 정도가 됐는데요. 상승을 했던 기간은 다 따져봐야 5년 정도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로 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상승했던 기간이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3,000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2,500까지. 무역 분쟁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주가의 과거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00 정도가 저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저점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중국 주식시장이 움직여 왔던 거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저점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중국 주식시장이 이제 좋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3,000이
지지선이 된 게 아니라 저항선이 돼버린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어지간해서는 3천을 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2,500에서부터 3,000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 움직이는, 그러면서 천천히 주가가 이렇게 진동폭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게 우리가 후강퉁, 센강퉁 하면서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 예. 뭐 종목도 많이 했는데 뭐 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받쳐주질 않으니까요. 쉽지 않은 거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얘기, 위안화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뭐 중국 영향 말고도 또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고요. 내부적으로 좀 체력이 좀 고갈되어 있는, 올라도 반등해도 좀 불안한 그런 아직 형국인데요. 예.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네. 있죠. 지금은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냥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것의 바닥은 대체적으로 2,150 정도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150을 놓고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움직이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것을 밑으로 크게 벗어나기도 했다가 또 빠르게 회복이 되기도 했다가 뭐 이러는 정도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과연 이제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선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린다든가, 네. 이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고요. 그 이해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에너지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의 어떤 방향을 잡거나 이러기보다는 2,150을 바닥으로 하고 2,350을 위로 하는 박스권 내에서 올해 연말까지를 계속해서 소모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공포감만이라도 사라지고 그렇게 좀 옆으로 간다면 다행스러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뭔가 좀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모색하기 어려운 국면이라 그런데요. 그러면 좀 지금 말씀하신 지수대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공략할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뭔가를 모색을 할 텐데요. 예. 모색을 하면서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보면 개별 종목별 대응, 이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많은 종목과 큰 종목을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별 종목별로 대응,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이제 뭐 중소형주 이런 것들로서 번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이런 쪽에다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지난주에 대형 우량주들이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가가. 네. 이거는 아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주식들로서 한번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기존에 상승했던 주식들이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은행주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조금 좀 다른 주식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한 가지 좀 위안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중국 증시도 사실은 변동성이 크고 올랐던 기간보다 떨어진 기간이 훨씬 많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오르는 그 기간들은 굉장히 짧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조정하는 기간이 많고, 이제 그래서 투자자가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잘 참고 견디면서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변동이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이 0.8% 정도 조정을 겪으면서, 이종우 평론가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어쨌든 중국 증시 동향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